说我给我妈报仇是幌子，我是对这个社会不满，对生活不满，我把人家杀了。对这个社会、对生活不满的人多了，那每个人都去把人杀了吗？每个人杀人都有自己的理由，对不对？我又不是个神经病。 장커우커우는 1983년 1월 6일생이고 일명은 장샤오버입니다. 산시성 한중시 난정구 신지진 왕핑촌 주민입니다. 중졸이고 2003년도 무장경찰 퇴역 병사입니다. 소년 시절 어머니가 원수에게 맞아 죽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자라면서 원수를 직접 살해하여 사형을 선고받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 그는 3명을 연달아 살해하여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극악무도해 보이는 살인범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오히려 그를 동정하며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과거에는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2018년 2월 15일 아침, 이날은 구정 전날입니다. 산시성 한중시 난정구 신지진 왕핑촌은 기쁨이 넘칩니다. 각 가정은 명절 준비로 바쁘고 즐겁고 활기찬 구정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마을에서는 차례로 폭죽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현지 관습에 따르면 구정 전날은 무덤에 가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기도 하며 이 마을을 떠나 이사한 사람들도 돌아와 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정오 무렵 밭에는 종이를 태우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무더기로 모였습니다. 마을의 왕씨 성을 가진 두 아들과 몇몇 친척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나왔습니다. 12시 이후에는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갑자기 길가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자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손에 칼을 들고 있었고 아무 말 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39세의 왕정쥐는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이미 길게 쓰러졌습니다. 47세의 왕샤오쥐는 동생이 칼에 찔려 죽는 장면을 목격한 후 범인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즉시 도망쳤습니다. 두 사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지만 왕샤오진의 체력은 분명 상대에게 뒤져 추격당했고 결국 길가의 도랑에 빠졌습니다. 쫓아온 남자에게 몇 차례 칼을 맞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모든 사건은 갑작스레 순식간에 일어났고 불과 몇 분 만에 2명이 살해되었습니다. 그것도 대낮에 주변에는 많은 마을 주민들이 이 형제가 추적에 찔려 죽는 전 과정을 목격하고 놀라서 멍해졌습니다. 흉악범은 칼을 들고 왕씨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왕씨 집에 도착하니 두 형제의 아버지인 71세의 왕쯔신이 홀로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왕쯔신 앞에 다가가 두말 없이 칼을 휘두르자 노인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남자가 3명을 연달아 죽인 후에 왕가에서 한참 동안 수색했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분통한 이유는 자신이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망한 왕샤오진이 마당에 주차한 승용차를 보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이자 불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이때 구경하던 사람들이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경찰이 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범죄를 완성한 후 장커우커우는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즉시 불을 끄고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왕씨 집에서 살해된 3사람은 각각 아버지 왕쯔신, 큰아들 왕샤오진, 셋째 아들 왕정진입니다. 분명히 장커우커우는 왕씨 가족을 살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장커우커우는 아무런 위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은 어렵지 않지만 그를 체포하려면 경찰의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장인 집에서 급히 돌아온 왕씨, 집안의 둘째 아들 왕푸지는 이 일을 알게 된 후 장커우커우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두려워서 집에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옆 사람으로부터 이 비보를 들은 후 왕푸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정신이 혼미해졌으며 그곳에서 한참 동안 통곡했습니다. 모두가 붕괴 직전에 있던 왕푸진이 마을로 돌아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며 그도 사고를 당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이 점을 고려했습니다. 왕푸진과 다른 왕씨 가족들도 장커우커우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신속하게 그들을 안전한 장소에 배치하여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커우커우가 언제 또 나타나서 복수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랍게도 경찰이 장커우커우를 전력으로 수색하고 있을 때 2월 17일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장커우커우가 자진하여 자수했습니다. 자신의 범죄 행위를 자백하고 범행 동기까지 말했습니다. 장커우커우는 무장경찰의 호송을 받아 마을로 돌아와 사건 현장을 지목했습니다. 장커우커우는 수갑과 족쇄를 차고 진흙바닥을 밟고 있었고 주변에는 무장한 여러 명의 무장경찰이 총을 들고 냉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두려움이나 증오의 시선을 마주하고 있었고 장커우커우는 무표정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전혀 부끄러운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을 느꼈는지 장커우커우는 심지어 괜찮아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현장 식별이 완료된 후 장커우커우는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장커우커우의 집과 왕가의 집은 거리가 불과 10여 미터입니다. 게다가 장커우커우의 집 2층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면 왕가 마당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경찰은 조사 후 사건 당일 전구의 장커우커우가 2층 창문에서 왕씨 가족의 동정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왕가 형제가 친척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외출한 것을 본 후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칼을 들고 뒤따라가 왕가 가족이 돌아오는 길에 잠복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범행 동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是我给我妈报仇是幌子，我是对这个社会不满，对生活不满，我把人家杀了。对这个社会、对生活不满的人多了，那每个人都去把人杀了吗？每个人杀人都有自己的理由，对不对？我又不是个神经病。 왕씨와 장씨 두 집안의 원한에 대해서는 22년 전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22년 전 두 집안의 참사를 언급할 때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 내막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마치 어떤 무서운 경지와 같습니다. 하지만 장커우커우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당시의 진상을 세심하게 이해했습니다. 시간을 1996년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장커우커우의 어머니 왕슈핑은 마을에서 평가가 엇갈린 여성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큰언니가 마음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마을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도와주는 성격이지만 반면에 그녀는 일부 사람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싸움을 좋아하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왕슈핑은 전형적인 억척스러운 농촌 여성의 모습으로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입이 가볍고 싸움을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성격에 심지어 억지를 부립니다. 분노 조절 능력이 약해서 남의 집으로 달려가 소란을 피우며 미움을 사는 성격입니다. 많은 마을 주민들이 그녀가 심하게 싸우는 것을 경험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억척스러운 성격이 결국 그녀에게 죽음을 초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장시내와 왕시내의 관계는 꽤 좋았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좋은 만큼 그 관계가 깨졌을 때 상처가 그만큼 더 큰 법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가족이 옥수수밭 계약 문제로 인해 사이가 틀어졌고 이익 충돌로 인해 두 가족의 관계가 점점 더 나빠졌다고 말합니다. 그 후 사소한 일들이 쌓여 두 집안은 완전히 공개적으로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 시대에는 모든 가정이 가난했습니다. 그 해 상급 정책이 내려와 마을에서 가공 공장에서 도급받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농사로 먹고 살던 시기에 장커우커우의 부모님은 이 프로젝트가 매우 큰 이익이 될 것임을 깨닫고 이 프로젝트를 따내려고 했고 이웃 왕쯔신도 이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장커우커우의 아버지가 마을 이장을 찾아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할 때 왕쯔신이 이미 안에서 마을 이장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이장은 두 집 모두 계약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보고 약간 난처해했습니다. 그는 누구를 주던 반대편은 무조건 기분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니 난처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장커우커우의 아버지는 두 집을 번갈아 가며 1년씩 계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을 이장은 이 생각에 동의했고 왕쯔신도 동의했지만 문제는 첫 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입니다. 이때 왕쯔신은 집에 애가 3명이고 많은 곳에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고 장씨도 왕쯔신의 뜻을 알았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먼저 왔기 때문에 왕신의 집이 먼저 첫 해를 맡기로 동의했습니다. 원래 이 일은 모두가 기쁘고 순조롭게 해결되었습니다. 왕신의 집은 임대한 후 곧 마을에서 명성을 얻었고 공장도 활발하게 운영되었습니다. 반년도 안 되어 왕신의 집은 졸부가 되어 새 집을 짓고 승용차도 샀습니다. 이로 인해 장신의 가족은 마음이 근질근질해졌습니다. 곧 약속에 1년이 가까워 지자 장씨는 서둘러 마을 이장 집에 찾아가 다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이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왕신의 집에서 이미 몇 달 전에 연장 신청을 제출했고 상부의 서류도 이미 발송되었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장씨 가족만 바보가 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에 분명 함께 돈을 벌기로 약속도 했지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엄청 불쾌한 장씨 집안 사람들은 왕씨 집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왕씨 집에 와서 해명을 요구했지만 왕씨 집안은 아예 문을 열지 않고 장씨 집안을 멀리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장씨 가족은 군청 소재지에 가서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증거도 없었고 당시의 협의는 말로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현재 왕씨 가족은 실제로 연장 신청을 제출했고 서류에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장씨 가족은 왕씨 가족이 이렇게 음흉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 일로 두 집안은 완전히 사이가 틀어졌고 진정한 도화선은 이후의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왕씨 가족은 장씨 가족이 자신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점점 더 날뛰게 되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주 장씨 가족을 비하하고 모든 곳에서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마을의 벼락부자로서 마을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왕씨 집안과 함께 모여들기 때문에 장씨 집안 사람들은 마을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1996년 8월 27일 둘째인 왕푸진이 집 앞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장커우커우의 어머니 왕슈핑이 마침 지나가던 중 갑자기 그의 방향으로 침을 뱉으면서 지나갔습니다. 왕푸진은 화가 나서 미친 할망구라고 욕했습니다. 잠시 후 왕슈핑이 돌아와서 이번에는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왕푸진이라는 젊은이가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분노를 삼키지 못하고 일어나 욕설을 퍼부으며 왕슈핑의 뺨을 때렸습니다. 둘은 바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싸우는 소리를 듣고 두 집안이 모두 뛰어나왔고 왕씨 집안의 막내 아들 왕정쥐는 즉시 달려들었습니다. 왕슈핑도 지지 않고 딸의 손에 있는 납작한 쇠를 받아 왕정쥐의 이마를 때렸습니다. 왕쯔시는 아들이 맞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펄쩍 뛰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어 죽여라. 내가 모든 걸 책임진다. 왕정쥐는 길가의 장작더미에서 나무 막대기를 뽑아 왕슈핑의 머리를 한 대 때렸고 왕슈핑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왕씨네 형제는 여자가 다시 일어날까봐 미친 듯이 내리쳤습니다. 왕슈핑이 완전히 저항 능력을 잃은 것을 보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일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왕슈핑은 땅에 잠시 누워있다가 남편의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입과 코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피를 토하는 왕슈핑을 안고 놀라서 계속 울었습니다. 바로 당시 13세였던 장커우커우였습니다. 왕씨네는 왕슈핑이 차에 실려가는 것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들려온 것은 왕슈핑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살인죄는 중국에서 무조건 사형입니다. 왕씨 가족은 순간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가장 처벌이 낮은 선에서 해결할지 고민하면서 당시 부양장 직책을 맡고 있는 큰아들 왕샤오진을 불렀습니다. 당연히 권력이 있고 주변에 사람도 많으니 피해가 제일 적은 방향으로 처벌받기로 합니다. 그것은 즉 당시 18세가 안 된 막내 아들 왕정쥔이 독박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법조계 사람을 찾아서 최대한 낮은 형벌을 받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장씨 가족은 분명 어머니를 죽인 주범은 둘째 왕푸진인데 막내가 모든 죄를 뒤집었으니 분통이 터졌고 아니라고 최대한 상소를 합니다. 1996년 12월 5일 현지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왕정진이 고의 상해치사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으나 만 18세 미만이고 솔직하게 유죄를 인정했고 또한 그의 아버지가 이미 사망자의 전액 비용을 대신 지불했으며 피해자 왕수팀이 이 사건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 일정한 과실 행위가 있었고 피고인 왕정균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고의상해, 치사죄, 왕정균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사배상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왕정균의 범죄 행위가 장씨 가문의 경제적 손실은 배상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재학생이고 미성년자이며 가정경제가 어려워 전액 배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인 왕정균의 보호자 왕쯔씨는 장씨, 가족에게 195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라고 합니다. 장커우커우의 아버지 장푸르와 누나 장리버의 진술에 따르면 왕슈핑을 나무 막대기로 살해한 사람은 왕씨 집안의 둘째 아들 왕푸진이며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셋째 아들 왕정진은 아니라고 상소했습니다. 장씨 가족은 왕씨 집안의 장남인 왕샤오진이 관직을 맡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당시 현지 묘파양 정부에서 당정판 주임을 맡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씨를 위해 가짜 증거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사 배상 부분에 관해서는 왕씨 가문이 전에 이미 지불한 165만 원의 장례비를 제외하고 장씨 가문은 결국 30만 원의 배상만 받았습니다. 장씨네 가족은 아무리 억울함을 위쳐도 돈과 권력이 있는 왕씨 집안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2001년 중학교를 졸업한 장커우커우는 군에 입대하여 신장으로 가서 부대에서 매일 고강도 체력 훈련을 받았습니다. 반장은 신병들에게 왜 군대에 왔냐고 물었습니다. 유독 장커우커우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운동을 해서 엄마의 복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부대 상급 지도자에게 전달되었고 특별히 장커우커우에게 사상 작업을 주선했습니다.
2년 후 장커우커우는 제대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돈을 벌었습니다. 고향에 2층짜리 새 집을 지었고 여자친구도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뭔 일인지 모르지만 여자친구랑 헤어진 후 몇 달 동안 출국해서 해외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고 시간이 지나 외국에서의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재회했습니다. 그동안 나름 어머니에 대한 복수도 잊은 듯한 것 같았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구정쯤 장커우커우가 마을에서 셋째 왕정준의 모습을 본 후 증오의 불씨가 살아났고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왕씨 집안의 몇몇 아들들을 밖에서 거의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밖에서 생계를 부리는 것이고 둘째는 장씨 가족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직 아버지 왕쯔신만이 고향의 집에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 왕푸지는 가끔 돌아와 설을 보내곤 합니다. 마당에 서 있을 때 자주 고개를 들면 장커우커우가 자신의 집 2층 창문에 서서 그들의 집 마당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섬뜩합니다. 형제들도 여러 번 아버지에게 이사를 권유했지만 노인은 비교적 고집스러워서 그렇게 오래 전의 일로 이사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정쥐는 형제 3명 중 가장 적게 고향집에 왔지만 2016년은 비교적 특별했습니다. 그는 일찍 돌아와 설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꽤 오랫동안 머물렀고 둘째 형인 왕푸진까지 조금 걱정하며 그에게 일찍 떠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을 보내고 큰 형님 왕샤오진의 차를 타고 함께 떠나기로 했던 것입니다. 결국 형제는 한 명도 이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살인을 시작하기 전에 장커우커우는 그동안 열심히 모은 800만 원을 모두 은행에서 인출하였습니다. 대부분은 아버지에게 맡겨서 씨앗과 비료를 사오라고 했으며 남은 돈을 가지고 범행 도구를 샀던 것입니다. 세 사람을 연달아 살해한 후 장커우커우는 마을 밖으로 나가 칼을 길가의 웅덩이에 던지고 강가의 풀숲에서 하룻밤을 피했습니다. 2018년 2월 17일 오전 7시 45분 장커우커우는 신지파출소에 자수했습니다. 2019년 1월 8일 산시 한중 중급인민법원은 장커우커우의 고의 살인 사건을 공개 심리하여 최종적으로 장커우커우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장커우커우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계속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11일 산시성 고급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2심을 진행하고 법정에서 판결을 내렸으며 장커우커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사형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19년 7월 17일 결국 장커우커우는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집행 전에 아버지 장푸르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 장커우커우는 여전히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